본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며 도구로 생각하는 좌적폐의 문파 갈라치기에 대한 위험성과 야비함을 찾아 알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을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지맨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김영권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작하는 말이라거나 잡담을 뺀 이유는 이야기가 또 늘어져서 본편의 이야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본편은 본편대로 하고 잡담과 사담 뭐 이런 거는 따로 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뭐 이것저것 변화해가는 중에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택한 것이라 한번 해보고 잘 맞으면은 쓰고 또 안 맞으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방송을 제 몸에 맞도록 바꾸고 또 청취자분들이 또 흥미가 있게 또 재밌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일단 김영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김현권에 대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권 의원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의 연관성이라기보다 유사성, 연관성은 없고 비슷하게 볼 수 있다 해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도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여러 가지 의혹과 고소와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그 중에 바른미래당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한 의혹을 토론회에서 제기했죠.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증거에는 부인인 김혜영 씨의 조카와의 통화 녹취록이죠. 이재선 씨의 딸이자 김혜영 씨의 조카, 그분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백에 가까운 폭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번의 해명을 했습니다. 늘 억울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죠. 그런데 강제 입원 시도는 2012년이고요. 증거라며 사진을 찍어 올린 입원 동의서는 2014년 11월 21일자 동의서입니다. 참 항상 이렇게 공교로워요. 제가 이재명의 페북에 있는 글인 나의 슬픈 가족사라는 개구라 소설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것의 하이라이트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려서 형수에게 욕을 했다가 이재명의 주장이죠. 그것을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실로 믿고 나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한 형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형을 숨기고 있는 형수가 얄미워서라도 화를 참지 못했으니 그런 욕을 할 수 있다. 나라면 뭐 더한 것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실드를 막 쳤습니다. 저는 지선 경선 당시에는 뭐 이것이 구라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형에게 화가 난 동생이 형수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욕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과 형수에게 이 정도로 욕을 할 수준이면 눈이 뒤집혔다는 것인데 형이나 형수에게 녹취된 것만 들어도 수십 번씩 한 것은 녹취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번을 욕했을 거 아니냐. 이재명의 참을성과 분노 절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사람이 공직에 어울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막 칠드 치는 거를 제가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차후 경선에 이재명이 이겼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더 막 캐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앞서 동의서처럼 날짜의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했죠. 욕을 먼저 하고
자기 친어머니와 형과의 그 다툼은 그 후에 있었던,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재명이 하는 짓에는. 그리고 이재명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재명 본인이 변호사죠. 그래서 법에 대해 빠삭한데 그 빠삭한 부분은 언제나 그 본인이 공격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 이거에만 아주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실수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려 해도 죄다 뭐 이재명 해명, 뭐 무슨 해명, 또 무슨 해명,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언론 감시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세금을 주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재명만 수백 명이 검색하고, 기사 뜨면 바로 확인하고, 안 좋은 내용이면 기사 내리라고 요청하거나 수정 요청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만 살아남을겠어요. 그 남아있는 기사들이 뭐겠냐고요. 남아있는 인터넷상에서 떠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겠냐고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적폐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 하는 짓이 똑같은데 어떻게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안 깨끗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이명박이잖아요.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의 입원에 관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다운겠습니다. 해경궁닷컴에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전부 다 요청하고 삭제하고 수정 요청하고 다 이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가 얼마 없습니다.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따온 건데, 좀 양해 바랍니다. 저도 TV조선 좋아하지도 않고요. TV조선에서 항상 뭐 좋은 것만 올린다고 절대 저는, 오히려 99개의 거짓말과 나쁜 말을 쓰고 한 개 정도 진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가져온 이유는 없어요. 자료가 어디서 해주지도 않고요. 이런 게 올라오면 바로 전화해서 잘라달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이거라고 저 생각하고, 그나마도 제가 중간에 좀 잘라서, 그냥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따올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TV조선에서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장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시장 측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0년대 이재명, 이재선 씨 형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했지만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지만 결이 다른 거예요. 형제 성격이 틀린 거죠. 이재명 시장의 형수는 남편 재선 씨가 2012년 2월 성남시 민원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시장이 형의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2달 뒤인 2012년 4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 의견서를 보냅니다. 2012년 8월엔 분당 차병원이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이 시장이 관할하는 분당 보건소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재선 부부 측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선 씨 측은 자기 딸과 이재명 시장 부인의 전화 통화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 시장 부인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이 시장을 말려왔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장 측은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 요청을 했었다며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부인의 발언도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형에 대한 정신질환 감정을 왜 받아낸 건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민법상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닌 관계로 정신보건법상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입원 동의를 요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들어보셨듯이 좀 정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캘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에는 좀 그 이재명 쪽에서도 강하게 대처를 했죠. 돈도 많이 쓰고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이죠. 오늘 이제 봐야겠습니다. 일단 그 29일 그 경찰 조사에 어떤 그 의혹이 있는지, 어떤 죄로 됐는지 보시면은 방송 토론에서 그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 이거는 토론회에서 한 거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고,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그죠? 그리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지금 김영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제보자가 지금 뭐 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김영권과 좀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 한 사람, 자기 친형이잖아요.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처집어놓고 진보 쪽 시민활동하던 분을 박사모까지 몰아세워 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추다가, 제가 뒤에 또 그 김영권이 또 그거 말고도 왜 그랬는지 뭐 그런 얘기도 또 해드릴 거고 하니까 일단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진보파리 사기꾼들은요, 자료에게 신빙성을 얹기 위해 대중 앞에서는 해명과 호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묻거나 자료 요청을 하면 협박과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이재명이 제시한 자료가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절대로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그잖아요. 애초에 고소와 고발을 본인의 전공답게 수백 건을 막 걸고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독 자신에게 좀 치명적인 의혹이 있는 것에는 고소 고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김혜경 씨와 연관된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도 장신중 전 경찰서장님께서 트윗에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이거 제가 완전 공감해서 제가 와탕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 종편 포함 모든 언론 해경궁 의혹 즉시 해소 방법 거론않는 이유. 이재명 돕는 김어준, 김용민, 이동영 씨가 적극 나서 개인 방송으로 알릴 필요. 김혜경 씨가 트위터 본사에서 가입 정보 받아 제시하면 즉시 무고함 인정되는데 이 좋은 방법을 두고 왜 의혹받느냐?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경 씨가 트위터 본사에 가입 정보 받아 제시하면 즉시 무고함 인정되는데 이 좋은 방법 두고 왜 의혹을 받느냐? 빨리 가입 정보 요청하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이재명과 관한 모든 의혹과 연루된 일들은 전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했다고,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그런 말만 하죠. 예, 시민의 눈에도 이런 사람 있죠 지금. 예. 비슷해요. 그냥 통장 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방법들이 다 비슷해요. 이 진보 쪽에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은 다 비슷합니다. 하는 방법이라든가, 응? 하는 핑계라든가, 패턴도 너무 똑같고, 응? 지금 방법도 너무 똑같잖아요. 에휴, 아무튼.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응? 이렇게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여론을 틀어쥐고,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거리를 찾다 보면 정부 이재명의 그 입장에서만 쓴 해명만 상단에 검색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 그러다가 일부러 아닌 것을 찾아서 봐야 해당 의혹 당사자의 게시물이 나오는데 언론이 다뤄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빙성은 또 낮죠. 예.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게시물 개수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해명에 그 타당한 것이 맞나 이렇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재명이 전국 신문사에 세금으로 홍보비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 보시면 왜 그런 것이 가능한지 금방 명확해집니다. 예. 이런 자가 적폐청산을 잘할 것이다? 예. 아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 적폐들이 하는 짓을 능수능란하게 잘 이용하는데 적폐를 청산한다고요? 말을 만들고 말을 이어붙여서 논리적인 척 만드는 것은 생각만 조금 하면 다 가능해요. 어?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누가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에 속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곱씹어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어느 일부분만 일치하는 그 교집합이 되는 사탕 발림인 얘기들이 훨씬 많아요. 예. 진실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절대 설명과 해설을 해서 덧붙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니 말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나면요, 아주 손쉽게 논리를 파괴할 수 있고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범죄 중에 이번에 다룰 부분은 방금 제가 들려드린 대로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처럼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자신의 오점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단체에서 분리시키고 손가락질하며 한 인생을 파괴하는 짓을 한 그 김영권 의원에 대해 알리기 위함입니다. 고 이재선 씨는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박사모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진보 인사들과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앞날을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박사모까지 하셨을까요? 이재명의 이야기에 부안해동한 그 주변의 인물들이 고 이재선 씨에게 등 돌리고 모른 척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등 돌리고 모른 척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뭘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재선 씨는 가짜 모라토리움부터 이재명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가짜 모라토리움. 저도 가짜 모라토리움이라는 거를 안 겨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서도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물론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은 그랬어요. 그래, 지금 의회 자체가 전부 다 그 당시 수구 꼴통 애들인데 당연히 의회가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다 보니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장악을 해놓고 길을 죽여놔야 비로소 자기가 시정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지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넘어오면 당연히 더 이상 같은 정부에 대해서 같은 기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가 민주당으로 물갈이가 많이 되고 진보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도 절대로 그런 태도를 안 바꿨죠. 끝까지 제왕적인 자세를 취했죠.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혹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첫 의회에 첫 질문을 하는데 휴대폰 쳐보고 앉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니까 휴대폰 내려놓고 듣는 척하고, 인상은 개 똥 씹은 표정이고. 왜 성남시만 가면 그런 행동을 보이죠? 예? 무슨 백으로? 뭘 믿고? 왜 거기만 가면 건달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잘못된 것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형과 이재명이. 그러다 보니 이제서는 주변 인사들한테 야, 이거 이재명이 좀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을 테고,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형을 설득을 시키거나 죽여야 되겠죠. 근데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주변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분리된 이재선 씨는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혼자 싸운 거죠. 혼자.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이게 그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협박을 100번 넘게 당하고, 자기 딸 이름 거론하면서 네 딸 학교 어딘지 안다, 너 가만두나 보자, 막 이런 협박을 당하면요,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까지 내몰린 게 이재선 씨였어요. 자기 친형을 그렇게까지 협박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본인이 잘하면 되잖아요. 본인은 뻘짓 하려고 시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시의회 시의회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결국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건 잘못된 거다 꼬집어주고 한 이재선 씨에 대해서 왜 족치고 잡아 그렇게 못살게 굴었나요? 그렇게 한 것부터 이재명은 지금의 자적패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파를 꼭 그렇게 규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재선 씨에 대해서 하는 행동, 그리고 지금 좌적패들이 문파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지 마라, 문파들은 니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지 마라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잘못하는 거고, 니네들이 작전 세력이고, 니네들은 민주당을 망치는 애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이익을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그거에 대해서 눈치채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죽일 놈을 만들고, 이 너무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이재선 씨가 당하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 말을 들어주는 대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사모까지 가신 겁니다. 박사모가 좋아서 간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척을 지고 진보 인사들과 얘기를 하는데, 진보 인사들이 귀로는 듣지만 한 귀로 다 빼버리고 그 얘기를 이재명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고, 그런데 김부선 씨가 누구를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묶여있고 전부 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데 거기다 대고 김부선 씨가 누구를 믿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해주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반대로 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본인들을 조금 다시 자중하고, 김부선 씨에 대해서 지지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김부선 씨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강용석까지 잡혀가지고 얼마나 좀 불안하시겠어요. 좀만 더 어떻게 해주고 그러고 들어갈 건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지금 제가 잘라서 할 거니까 이번 편은 제가 잘라서 얘기하고,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김영권의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